소피야, 오늘 내 친구들 20명 오기로 했는데 점심상 제대로 준비해야 해. 알았지? 새벽 5시 반, 명자 씨의 목소리가 소피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막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하려던 소피아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죠. 어머님 오늘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귀 막고 사니? 잡채, 갈비찜, 전 종류별로 나물 10가지는 기본이고. 일주일 전, 소피아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니, 설령 들었다 해도 15명 대가족 식사에 20명 손님 접대까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뭐, 죄송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 접대도 못해? 평소 같았으면 소피아는 또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3년간 참고 준비해온 그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님, 저 못해요. 뭐?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3년간 무슨 일이든 네 하고 따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거부한 거였죠. 부탄다니?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 이제 이 집 나갑니다. 준혁 씨랑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소피아는 조용히 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명자 씨 앞에 내밀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유튜브 했어요. 구독자 280만 명이고요. 강남에 오피스텔 세 채 샀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이사 가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촌, 그곳에서 벌어진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 정확히는 신데렐라의 화려한 복수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2021년 가을, 32살의 박준혁 씨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27살의 소피아를 만났어요. 준혁 씨는 중소기업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출장 중에 현지 통역사로 일하던 소피아와 인연을 맺게 됐죠. 소피아는 푸놈펜 왕립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자였어요. 하지만 준혁 씨의 어머니 명자 씨가 보기엔 그저 가난한 동남아 여자일 뿐이었죠. 명자 씨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허락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야 해. 시집온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명자 씨네 집은 5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명자 씨 부부, 준혁 씨 형제 3명과 그 가족들까지 총 15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죠. 원래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집안일을 했는데 소피아가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동남아에서 온 애가 제일 어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맞지.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명자 씨의 말에 적극 동조했어요. 사실 그들도 고된 집안일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피아의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소피아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15명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2시간은 필요했거든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 7가지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식구들은 푹 자고 있었죠. 소피아, 밥이 너무 되게 됐잖아. 이걸 어떻게 먹어? 된장찌개에 두부가 왜 이렇게 적어? 시어머니 드실 거 생각도 안 해? 애들 도시락도 싸야지. 깜빡했어? 아침 식사 준비만으로도 녹초가 되는데 식사 후에는 15명분의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명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죠. 소피아, 물 좀 갖다 줘. 소피아, 리모컨 어디 갔어? 소피아, 내 안경 좀 찾아봐. 설거지를 마치면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명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빨래 양은 상상을 초월했죠. 대형 세탁기만 3번을 돌려야 했고 널고 개는 것까지 하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소피아, 내 와이셔츠 다림질 제대로 안 됐잖아. 소피아, 애들 옷에서 냄새 나는데? 섬유유연제 안 넣었어? 점심 준비는 아침보단 간단했지만 그래도 1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명자 씨네 집은 가족 중 대부분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큰아들 내외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둘째 내외도 자영업자였죠. 그들은 점심시간이면 을의 집으로 와서 밥을 먹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야. 소피아, 수고했어. 준혁 씨는 아내를 격려하는 말을 건넸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청소를 거두는 일은 없었죠. 명자 씨가 아들들에게 집안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복이 나간다니까. 너희들은 그냥 편히 쉬어. 오후에는 청소 시간이었어요. 방 7개, 화장실 3개, 거실, 주방, 베란다를 모두 청소하려면 3시간은 좋게 걸렸죠.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는 동안 소피아의 무릎과 허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소피아,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해. 먼지가 이게 뭐야? 거실 바닥 좀 봐. 발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청소가 끝나면 장보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 씨는 매일 저녁 메뉴를 바꿨고 그때마다 소피아에게 장을 보러 가라고 시켰죠. 오늘은 삼겹살에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배추겉절이, 계란찜 해. 어서 시장 갔다 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30분 거리의 시장을 오가는 일은 고역이었어요. 돌아오면 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가야 했죠. 저녁 식사 준비는 가장 정성이 들어가야 했어요. 명자 씨가 특히 저녁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저녁상에는 최소 10가지 반찬은 올라가야 해. 우리 집안 법도야. 저녁 7시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소피아는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밥을 퍼주고 국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어요. 정작 본인은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죠. 소피아, 밥 더. 소피아, 물 좀. 소피아, 김치 더 가져와. 저녁 식사가 끝나면 또다시 설거지, 그리고 주방 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을 마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죠. 소피아가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우면 준혁 씨는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여보, 피곤해. 자자. 대화할 시간도 위로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소피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다음날 새벽 4시 30분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결혼 3개월 차, 소피아는 심각한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로 쓰러질 뻔했어요. 몸무게는 7kg이나 빠졌고 항상 피곤했죠. 그런데도 명자 씨는 며느리를 더 심하게 부렸어요. 요즘 애들은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해? 우리 땐 이 정도는 기본이었는데. 어느 날 밤 소피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준혁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워낙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조금만 참아봐. 나중에 형님들이 분가하면 나아질 거야. 언제? 글쎄, 아마 몇 년 후? 몇 년이라는 말에 소피아는 절망했어요. 이대로는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소피아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변해야 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필요해. 소피아는 캄보디아에 있을 때부터 SNS 활동을 했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일상과 여행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했죠. 한국에서의 힘든 생활도 어쩌면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소피아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1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엄청난 양의 반찬을 만드는 장면, 쌓여있는 빨래더미. 이 모든 것을 담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시집온 캄보디아 며느리 소피아예요. 오늘은 제 하루 일과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처음 올린 영상이 3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거든요. 헐, 15명 식사를 혼자 준비한다고? 이건 학대 수준인데.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잖아. 댓글들은 대부분 소피아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5만 명이 늘었죠. 소피아는 희망을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빨래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세탁기 3번 돌리기, 널기, 개기까지의 전 과정을 타임랩스로 담았죠. 이 영상은 더 큰 반응을 얻었어요. 이거 노동 착취 아니야? 시어머니 얼굴 공개 좀. 소피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어요. 첫 달 수익은 300만 원 정도였죠. 소피아는 이 돈을 명자 씨 몰래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는 30만 명으로 늘었고
수익도 1,000만 원을 넘었어요. 소피아는 더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오늘은 한국 시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캄보디아식 요리를 한국 반찬으로 만들어 봤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 베스트 10. 콘텐츠가 다양해질수록 구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외국인 며느리들과 한국 며느리들이 공감하며 열광적으로 반응했죠. 3개월 차에는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월 수익이 3천만 원을 넘었어요. 소피아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명자 씨는 며느리가 틈틈이 휴대폰을 보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뭘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죠.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일이나 해. 네, 죄송해요. 소피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방금 전 영상 하나가 조회수 200만을 넘겼거든요. 결혼 1년 차 소피아의 채널은 구독자 180만 명의 대형 채널이 됐어요. 월 수익은 평균 5천만 원, 광고 협찬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을 넘었죠. 소피아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동시에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에도 매진했어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 능력을 갈고 닦았죠. 한국 문화, 법률, 부동산에 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당당히 나갈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해. 결혼 2년 차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명자 씨는 며느리를 거의 하인처럼 대했고 다른 식구들도 그에 동조했죠. 소피아, 내 방 청소 좀 해. 이불도 빨고. 소피아, 마트 가서 이거 바꿔와. 영수증 여기 있어. 소피아, 걔 목욕 좀 시켜. 냄새 나잖아. 심지어 15살, 12살짜리 조카들까지 소피아를 함부로 대했어요. 숙모, 물 좀요. 숙모, 과자 사다 주세요. 명자 씨는 손주들 앞에서도 소피아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외국 가서 고생하며 살아야 해. 소피아는 이 모든 장면을 영상에 담았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요. 구독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이건 인권 문제예요. 법적 조치 필요할 듯. 소피아님, 이혼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사건이 터졌어요. 명자 씨의 70번째 생일 잔치날이었죠. 친척들이 50명 넘게 모였고 소피아는 이른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매달렸어요. 오늘 음식 맛없으면 집안 망신이야. 제대로 해. 소피아는 밤을 새워가며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탕수육, 갈비찜, 전 12가지, 각종 나물과 샐러드, 과일 플레이팅까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죠. 생일 잔치가 시작되고 친척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어요. 명자야, 음식이 정말 맛있네. 역시 너희 집 음식 솜씨는 최고야. 명자 씨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 큰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순간 소피아의 핏줄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명자 씨는 자신이 한 일을 큰 며느리의 공으로 돌린 거예요. 큰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님 접대만 했는데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명자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소피아, 오늘 내가 음식을 좀 짜게 했어.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제가 간을 여러 번 봤는데. 변명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 넌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진짜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일 도와주는 사람 정도지. 알아들어? 그 말은 소피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어요. 3년 가까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소피아는 꾹 참았어요. 대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죠. 어머님, 제가 정말 이 집 며느리가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준혁이가 제대로 된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넌 그냥 값싸게 데려온 거 아니야? 명자 씨의 말은 녹음됐고 그날 밤 소피아는 이 음성을 영상과 함께 올렸어요. 제목은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였죠. 이 영상은 업로드 12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1만 개를 넘었고 대부분 소피아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법적 대응하세요. 며느리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며느리 맞는데? 한 유명 변호사 유튜버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죠. 그러나 정작 명자 씨네 집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소피아가 유명 유튜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소피아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는 25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녀의 통장 잔고는 150억 원을 넘어섰죠.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봄, 소피아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독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남의 상가 세 채를 매입한 거예요. 각각 28억, 57억 5천, 87억 원짜리로 모두 월세를 주면 월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이었죠.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였어요. 소피아 씨, 이 정도 자산이면 당당히 독립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유튜브 수익도 계속 발생하니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변호사와도 상담했어요. 이혼이나 별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시댁의 부당한 처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죠. 3년간 찍어둔 영상들,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증거가 됐어요. 시댁의 행동은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 소피아 씨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소피아는 준혁 씨와의 관계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사실 준혁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 나약했어요. 어머니의 부당한 처사를 알면서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죠. 어느 날 밤 소피아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럼 당연하지. 그럼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게 어머니가 워낙 나 힘들어. 정말 많이 힘들어. 준혁 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죠. 소피아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편 소피아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80만 명의 메가 채널이 됐어요. 다양한 기업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고 한 달 수익은 평균 3억에서 5억 원 사이를 오갔죠. 소피아는 채널 운영도 더욱 전문적으로 했어요. 편집자를 고용하고 콘텐츠 기획자와 협업하고 촬영 장비도 업그레이드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명자 씨 몰래 진행했죠. 소피아, 휴대폰 그만 보고 일해. 네, 알겠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방금 전 광고 계약 하나를 마무리한 참이었어요. 그 계약금만 30억이었죠. 3년 동안 모은 돈은 총 210억 원이 넘었어요. 오피스텔 세 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언제든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피아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당당히 이 집을 나갈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날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3년간의 모든 고통, 모욕, 부당한 대우를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캄보디아 며느리의 3년 그리고 반격이었죠. 영상은 70분 분량으로 소피아의 일상부터 명자 씨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유튜브로 성공했는지를 담았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아직 업로드하지 않았죠. 디데이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소피아는 법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별거 통보서,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 서류까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뒀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소피아 씨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소피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시댁 식구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당당히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소피아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날은 명자 씨의 생일도 명절도 아닌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소피야, 오늘 내 친구들 20명 오기로 했는데 점심상 제대로 준비해야 해. 알았지? 새벽 5시 반, 명자 씨의 목소리가 소피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막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하려던 소피아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죠. 어머님 오늘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귀 막고 사니? 잡채, 갈비찜, 전 종류별로 나물 10가지는 기본이고
일주일 전 소피아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니, 설령 들었다 해도 15명 대가족 식사에 20명 손님 접대까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뭐, 죄송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 접대도 못해. 평소 같았으면 소피아는 또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3년간 참고 준비해온 그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님, 저 못해요. 뭐?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3년간 무슨 일이든 내하고 따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거부한 거였죠. 부탄다니?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 이제 이 집 나갑니다. 준혁 씨랑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소피아는 조용히 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명자 씨 앞에 내밀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유튜브 했어요. 구독자 280만 명이고요. 강남에 오피스텔 새 채 샀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이사 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큰형님은 비웃듯 말했죠. 유튜브? 그거 하는 사람 많잖아. 그게 뭐 대수야? 월 수입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돼요. 뭐? 이번엔 명자 씨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소피아는 휴대폰을 꺼내 채널을 보여줬어요. 280만이라는 구독자 수,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 그리고 수익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죠. 이게 진짜야? 준혁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명자 씨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죠. 그래서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3년간 모은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 새 채 샀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소피아가 서류를 넘기자 명자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총 19억 원어치 부동산이에요. 전세 주면 월 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이건 별거 통보서예요. 저 오늘부로 이 집 나갑니다. 테이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명자 씨는 소리를 질렀고 준혁 씨는 당황해하며 아내를 붙잡으려 했죠. 소피아,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나 3년 동안 이 집에서 하인처럼 살았어요. 하루 17시간씩 일하고 밥 제때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시어머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셨죠? 소피아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넌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진짜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일 도와주는 사람 정도지. 값싸게 데려온 거 아니야?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명자 씨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였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사람을 모욕해도 돼요? 인종차별해도 돼요? 소피아는 준비해온 다큐멘터리 영상을 TV에 틀었어요. 3년간의 기록이 70분 동안 상영됐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장면, 1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 쌓인 빨래를 혼자 하는 장면, 청소하고 장보고 다시 요리하는 끝없는 노동의 연속. 그리고 식구들이 소피아를 대하는 장면들도 나왔어요. 함부로 부르는 소리, 욕하는 말, 무시하는 태도. 모두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죠. 영상이 끝나자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 영상 오늘 오후 3시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목은 캄보디아 며느리의 3년 그리고 반격이에요. 그럼 우리 얼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대신 목소리는 그대로 나가요. 특히 시어머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릴 거예요.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280만 명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제발, 그러지 마. 3년 전에 저한테 사람답게 대해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소피아는 가방을 챙겼어요. 이미 자신의 짐은 전날 밤 새 집으로 다 옮겨둔 상태였죠. 여보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혁 씨가 물었어요. 소피아는 남편을 바라봤죠. 당신 선택이에요. 나랑 같이 나갈래요? 아니면 여기 남을래요? 나는. 준혁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소피아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별거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그리고 만약 이혼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소피아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명자 씨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온 소피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소피아가 업로드한 다큐멘터리 영상은 조회수 1,500만을 돌파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외국인 며느리 인권 문제, 시댁 갑질 문제, 가족 내 노동 착취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사회학 교수가 이 사건을 분석한 칼럼을 썼고 여러 언론에서 소피아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소피아는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대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죠. 저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영상 속 소피아는 당당했어요. 3년 전 고개를 숙이고 살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명자 씨네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비록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명자 씨는 친구들을 만나기 부끄러워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소피아가 하던 일을 나눠서 해야 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러게. 소피아가 이걸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그들은 소피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15명분의 식사 준비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데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하려면 정말 쉴 틈이 없었죠. 일주일도 안 돼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불만을 터뜨렸어요. 저희도 일이 있어요. 소피아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명자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소피아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을 시켰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준혁 씨는 매일 소피아에게 연락했어요. 소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하지만 소피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은 3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잘할게. 우리 따로 나와서 살자. 너무 늦었어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소피아는 혼자서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어요. 강남에 마련한 새 집은 넓고 쾌적했고 유튜브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구독자는 이제 350만 명을 넘어섰고 다양한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어요. 소피아는 채널 콘텐츠도 다양화했어요. 이제는 시댁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일상, 캄보디아 문화 소개, 요리 레시피, 그리고 독립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담았죠. 오늘은 제가 혼자 사는 집을 소개할게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아침 4시 30분에 깨우지 않아요. 영상 속 소피아는 행복해 보였어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청소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일상. 3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었죠. 소피아는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온 며느리들이 소피아의 채널을 보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언니,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저처럼요. 소피아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한국어 공부 방법, 법률 지식, 재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소피아를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난 명자 씨는 소피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소피아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하던 일을 우리가 나눠서 하는데도 힘든데 넌 그걸 혼자 다 했잖아. 명자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냉정했죠. 어머님, 3년 전에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알아. 내가 너무 심했어.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어머님,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준혁이는 어쩌고? 그건 준혁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명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소피아야, 정말 미안해.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 후 소피아는 법적으로 준혁 씨와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은 소피아가 벌어들인 돈이었기에 준혁 씨 몫은 거의 없었죠. 변호사는 소피아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피아는 거절했어요. 이제 그 집안과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돈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혼 후 소피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유튜브는 물론이고 책도 출간했어요. 제목은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였죠. 이 책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한 독자가 물었어요. 소피아 씨,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고통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만들었어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죠.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며느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센터에는 매일 수십 명의 외국인 며느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소피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언니, 저도 하루 15시간씩 일해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소피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 권리를 알려주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요. 필요하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쉼터를 소개해주기도 했죠. 1년 후 소피아의 채널은 구독자 4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됐죠.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소피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저처럼요. 명자 씨네 집안은 어떻게 됐냐고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결국 집안일 문제로 크게 다퉜고 큰아들 내외가 먼저 분가했어요. 작은아들 내외도 얼마 후 독립했죠. 15명이 살던 집에는 이제 명자 씨 부부와 준혁 씨만 남았어요. 준혁 씨는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후회가 남아 있었어요. 소피아를 지켜주지 못한 것, 어머니의 부당한 처사를 막지 못한 것.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느 날 명자 씨가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소피아,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정말 몰랐어. 소피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엄마. 대단하든 아니든. 명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편 소피아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고향의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였죠. 제가 교육을 받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예요. 학교 기공식에는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소피아를 자랑스러워했죠. 소피아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우리 딸도 저 학교에서 공부하면 소피아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한국에 시집 갔다가 온갖 고생 끝에 성공한 여성.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죠. 2년 후 소피아는 새로운 사랑도 만났어요. 한국인 사업가 김민수 씨였죠. 그는 소피아의 강연을 듣고 반했다고 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신중했어요. 한 번의 실패한 결혼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어요. 그는 소피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고 그녀의 일을 존중했죠.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1년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작고 아담한 결혼식이었죠. 소피아의 친구들과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 초대됐어요. 결혼식장에서 소피아는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3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 소피아는 강남의 멋진 펜트하우스에서 민수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구독자들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면 속 소피아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가득했어요. 더 이상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죠. 3년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찾아낸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소피아의 채널은 이제 구독자 5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외국인 며느리들을 돕고 캄보디아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며느리도 하인이 아니라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당당히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